안녕. 자, 이제 우리 개발 관리 또는 능력 개발을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제 인사행정이라는 것이 이제 정부라고 하면 공무원들을 채용을 하고 이것을 개발을 한다는 거죠. 또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인력을 활용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개발하고 활용하고 그 다음에 유지, 사기를 관리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우리가 인사행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채용하고 개발하고 사기관리 또는 유지관리, 체계사. 우리가 채용을 우리가 또 학보라고 얘기하니까 학계유, 학보, 개발, 유지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인력을 개발하고 활용한다라고 하는 이 개발 또는 공무원들의 능력을 개발시켜준다는 이 개발 관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공무원 합격하면 교육훈련을 시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직위를 맡게 되면 일을 시키고, 이제 일을 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제 평정을 하죠, 그죠? 평정을 합니다. 또는 이걸 평가라고 하는데, 단어는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쓰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승진시키고요. 아, 저는 요게 일이 안 맞아요. 그러면 전직이죠. 저는 저쪽 보직 하고 싶어요. 전복. 자, 이렇게 해서 인력을 활용하죠, 그죠?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배치 전환이죠. 사람의 이 배치 전환을 다 시그마 모으면 바로 경력이 되죠, 그죠? 경력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한 사람의 어떤 배치 전환의 결과물이 바로 경력이다. 그래서 우리 개발관리에서는 교육훈련, 인사평가, 경력관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이제 다 합쳐서 경력관리의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 교육훈련입니다. 그죠? 교육훈련. 교육은 통상 우리가 교육은 이제 초등교육, 중등교육이라고 하지 초등훈련, 중등훈련은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그죠? 교육은 에듀케이션은 주로 이제 가치관이나 인성, 어떤 태도에 관한 것들을 습득하명 또는 증진시켜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고요. 훈련은 트레이닝이죠. 트레이닝은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명 증진시켜주는 일련의 활동이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직업 교육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이제 직업 훈련이 맞죠, 그죠? 왜 그렇죠? 직업 훈련은 이제 직업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물론 인성이나 가치관, 태도를 높여줄 수도 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훈련이 맞죠, 그죠? 요즘에는 이 두 개가 잘 구분이 안 돼서 직업 훈련, 직업 교육이라 하듯이 양자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죠? 방금 말했던 것처럼 교육만 그렇게 안 쓰죠, 그죠? 초등 훈련이라고 하면 좀 어색하죠, 그죠? 초등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은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가치관이나 태도,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시켜주는 과정인데요. 일반적으로 교육훈련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바로 OJT입니다. OJT. 그러니까 on the job이라는 말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on, 불이 들어오면 일을 하고 있는 중이죠. 컴퓨터가 on 켜져 있으면 컴퓨터가 작동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그죠? 업무를 하는 도중에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다. 이른바 직장 훈련이고요. OJT는 이제 off the job이죠. 그죠? 이게 잡이 끝났다. 아니, 잡을 오프 해놓고 훈련소에 가서 또는 연수원에 가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직장에서 벗어나서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오프 JT라고 그러죠. 오프 JT. 직장 훈련, 직장 외 훈련. 직장 생활 하면서 상관이 아니야, 그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 OJT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인턴. 우리나라에서는 견습 직원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인턴은 참 특이한 제도입니다. 인턴은 선발 제도이기도 하죠, 사실. 그죠? 인턴은 볼견 익힐습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하는데요. 좀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번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나쁜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보고 익힌다는 거니까 견습 직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인턴을 한 명 배정하면 이런 거 업무를 좀 시켜보고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주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하는 거죠. 이 OJT는 인턴인 경우에는 훈련이 정말 실제적이고 체험 학습적이죠. 그죠? 실제로 이제 뭐 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런 거 실제로 배우는 거고, 자, OJT는 훈련 교육원 또는 훈련소, 연수원에 가서 집중적으로 교육받는 거죠. 문서를 작성 잘해본 전문 강사가 와서 폰트를 얼마를 쓰시고 어떻게 하시고 막 이런 좀 형식적인 실제로 바로 실제적이고 체험 학습적이지 않은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그죠? 다시. OJT, 직장 훈련은 상관과 동료가 함께 교육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이해정진과 협동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는 어떤 과 나왔구나. 그거 잘하네. 이런 거 다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OJT를 하려면 교육원을 구해야 되고 강사를 구해야 되지만 여기는 강사는 상급자가 강사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별도의 비용이 많이 필요 없죠. 그죠? 그리고 참 좋은 거 이겁니다. 그죠? 구성원, 즉, 피교육자의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그죠? 피교육자의 어떤 습득 속도에 따라서 정진, 조정할 수 있죠. 그죠?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OJT는 한 번에 대량으로, 그죠? 훈련을 가면,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9급, 7급, 한 번에 200명, 300명씩 입소해가지고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사람은 좀 뒤처질 수도 있고요. 이해가 빠른 사람이 아는 사람은 좀 싱거울 수도 있죠. 심심할 수도 있고, 좀 쉬워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상급자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빠른 애는 진도 빨리 나가고 느린 애는 천천히 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다. 근데 이 OJT의 단점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비용이 적게 드는데 가장 문제는 이거죠. 그죠? 일을 하다 보면 요 상관이 요 인턴한테, 그죠? 임시 배정받은 애들이나 인턴한테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상사가 너무 바꾸면 아예 교육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사마다 업무 처리 방식이 다르면 교육훈련의 표준화나 통일화를 이뤄낼 수가 없죠. 무엇보다 자기도 일이 바쁘면 훈련에 전념할 수 없다. 그죠? 훈련에 전념할 수 없습니다. 업무 부담에 벗어나서 교육훈련에 전념해야 되는데 이 OJT는 그게 안 되죠. 일을 하다 보면 업무 처리가 더 우선이죠. 그죠? 많은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가 없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보통 하는 거니까. 전문적인 교관, 강사가 아니죠. 상사가 업무 처리가 어떻게 연공서열식으로 승진해서 업무 처리가 좀 미숙하다 그러면 제대로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교육훈련을 표준화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 말은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A로 했다 그러고 얘는 B로 했다 그러고 얘는 C로 했다 그랬는데 각각 상사가 다르게 가르쳐주면 누가 더 교육훈련을 잘 받았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표준화가 돼야지 평가할 수가 있죠. 그죠? 똑같은 내용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걸 출제하고 너 왜 틀렸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가끔씩 시험 나옵니다. 이게 OJT와 OJT.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죠? 여기 있는 거죠. OJT죠. 일을 하면서
훈련 받을 때 상관이 우수한 교관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상관만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교육훈련 내용을 표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인원을 한 번에 교육할 수가 없고 상관에 따라서 교육훈련 수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훈련 평가가 어렵습니다. 그죠? 업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정된 계획이나 따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교육훈련에만 전념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OPJT의 장점이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장 훈련입니다. 그죠? On the job training, 직장 훈련의 종류, 실무 지도, 현장 훈련입니다. 피훈련자가 직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담당 업무의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이제 그죠? 상관이나 선임자로부터 하는 거죠. 그죠? 현장 훈련, 이걸 실무 지도라고 그러고요. 또 한편으로 잡 로테이션, 여러 직무를 경험해 보는 거나 임시 배정을 해서 한번 업무를 수행하거나 인턴, 제가 얘기했죠? 견습, 그죠? 견습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뭐 느낌상 일을 실제로 해본다는 느낌이 있네요. 그죠? 해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직장 외 훈련은 우리가 5대에서 가서 한다? 뭐 요즘에 이제 연수원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개발원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 정평에 이제 가 있죠. 그죠? 뭐 교육원 여러 가지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죠? 여기 가서 이제 훈련하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가서는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건 여러분 이제 역시 강의죠. 강의. 그죠? 강사들이 와서 그죠? 또는 전임 고위 공무원들이 와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알려주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재밌는 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즉 시뮬레이션은 모의 상황이죠. 그죠? 시뮬레이션 항상 가상 상황을 설정하고 훈련하는 방법을 말하고요. 사건 처리 연습은 사건의 대체적 윤곽만 알려주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죠? 뭐 지금 정책을 실시하고 하는데 이 집단이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사건 처리 연습입니다. 감수성 훈련은 우리가 흔히 T집단 실험하고 그룹 트레이닝하고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우리 저번에 예전에 조직론에서 배웠죠. 그죠? 일단은 친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감수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게 중요하죠.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야유회나 이런 하는 걸 말하죠. 그죠?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서 특정 과제를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서로 조를 짜서 서로 무슨 뭐 CF 찍는 거 뭐 홍보 방안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감수성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죠? 사람들의 감수성, sensitivity, 감수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뭐라고요? 직장 생활을 벗어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감수성을 높여주는 훈련을 말합니다. 롤플레이라는 그죠? RPG 게임. 그죠? RPG, 그죠? 게임이라고 얘기하죠? 롤플레이 게임이죠. 그죠? 이렇게 총을 쏜다든지 이런 거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역할을 시키는 거죠.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뭐, 과장님으로서, 대리로서, 또는 7급 공무원으로서, 주무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행태학적 분석 기법은 이제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인데요. 문제에 대한 어떤 몰픽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좀 심리학에서 많이 하죠. 이런 그림이 뭘로 보이냐 그러면 그 내면의 심리가 좀 불안한 사람은 악마로 보여요. 이렇게 저런 형태를 보고 어떤 식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뭐 이런 그림이 아니더라도 우리 이제 공무원 쪽에서는 뭐 이렇게 어떤 이런 지금 업무 처리 행태가 있는데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대략적인 형태만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주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해보는 것이 몰픽, 형태학적 분석 비법이고 신디케이터는 보통 분임 토의죠. 조를 나눠서 그죠? 반을 반, 그죠?
뭐 TM이라 해도 되죠. 그죠? 뭐 이러면 뭐 상관없으니까, 죠 문제를 연구하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맨날 하는 것처럼 100명이 이번에 왔다. 그러면 10명씩 10개의 조를 나눠서 이 10개의 조가 이제 연구해서 그 결과를 100명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고, 그죠? 비판을 가하는 방식. 그러면 이제 다른 조에서 그 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방식, 전형적인 분임.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들 100명을 다 한 번에 교육하는 게 아니라 조를 나눠서 임무를 완수하고 그걸 발표하면 그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 방식이죠. 상당히 재밌는 방식이죠. 그죠? 보통 이제 많이 하죠. 이거 신디케이터, 그죠? 여러분들 어릴 때 뭐 이렇게 조를 나눠서 뭘 발표하면 다른 조 학생들이 막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신디케이터, 분임토입니다. 사례 연구는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죠. 그죠? 뭐 판례 같은 걸 가장 연구 많이 하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등장한 것이 바로 액션 러닝입니다. 액션 러닝. 액션 러닝.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번역할 때는 이걸 실천 학습이라고 번역하는데 요즘에는 번역하지 않고 그냥 액션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죠? 액션 러닝은 러닝 배우는 거죠. by 러닝. 뭘 통해서 배운다? 러닝하는 과정 또는 에러. 실수를 하면서 배워 나가는 거죠. 그죠? 판매 직원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용모를 단정하고 가서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물건을 주고 실제로 판매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아니야, 너 이번에 판매한 거 왜 틀렸어? 사람은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서 그렇단 말이야. 이렇게 실천하면서, 그죠? 틀려가면서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액션 러닝입니다. 그죠? 자, 이 액션 러닝은 이 리얼 프로블럼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어떤 문제? 조직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이제 조직의 비전과 직결되는, 그죠? 조직의 비전과 직결되고, 조직 전반에 걸쳐고, 비기술적이며 쉬운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 예를 들면, 자, 서울시 노숙자 문제. 서울시뿐만 아니라 여러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잠깐 넘어가서 합시다. 잠깐 됐으니까, 그죠? 최근에 강조되는 것이 우리 액션 러닝하고 역량 기반 교육 훈련입니다. 그죠? 액션 러닝은 방금 제가 말한 뭐라고요? 조직이 처한 리얼 프로블럼.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리얼 프로블럼은 비전과 직결되고 쉽게 해결할 수 없으며 조직 전반에 걸쳐 있어요. 그리고 비기술적 문제, 즉 어떤 특정한 기술을 도입하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조직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에 다양성과 중복성을 갖춘 교육생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예를 들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 노숙자 문제가 뭐 하나만, 뭐죠? 직장만 구해주거나 생활, 건강, 주거, 복지, 그죠? 뭐 제가 일단 적었지만 노숙자 문제가 그죠? 직장만 구해주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바로 하나의 기술만 도입하면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분야에 지금 걸쳐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0명을 뽑아서 액션 러닝 할 때 A조에는 직장 고용이라고 얘기할까요? 그죠? 그 공무원 중에서 고용을 담당하는 직원 2명, 그 다음에 생활을 담당하는 직원 2명, 주거 담당하는 직원 2명, 복지 담당하는 직원 2명, 이렇게 해서 8명이 한 교육훈련 팀이 되는 거죠. 왜 2명일까요? 한 사람이 하나의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자, 무슨 얘기냐? 그럼 여기 이걸 A조라고 할게요. 그 A조는 우리 노숙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자기들끼리 질의응답, 그죠? 질의응답을 합니다. 그러면, 고용의 문제는 이번에 무슨 고용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고용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갑다 싶겠지만 옆에 있는 분이 아니야, 요번에 그 제도는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어느 한 분야의 사람이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교육훈련에 들어와야 돼요? 어디에 걸쳐 있는 문제? 조직 전반에 걸쳐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양성과 중복성을 갖춘 팀이 서로 질의응답 성찰을 통해서 실천 대안을 창출해냅니다. 근데 너무 문제가 어렵고 얘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잘 모르거나 또는 외국 사례를 잘 모른다. 그럴 경우에는 이른바 변화 촉진자, 이른바 패슐레이트. 액션 러닝은 강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질의응답 성찰을 해서 실천 대안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조직이 실천하면 상당히 좋은 교육훈련이며 대안 창출의 방법이 되겠죠. 그죠? 실천 대안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죠? 실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강사가 필요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다시 강조하면 뭐만 외우면 돼요? 바로 리얼 프로블럼이죠. 리얼 프로블럼. 리얼 프로블럼. 왜 다양성과 중복성을 갖춘 팀이 필요하다? 조직 전반에 걸쳐 있고 쉽게 해결할 수 없으며 비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질의응답 성찰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자기들끼리 질의응답 성찰을 하는데 그러면 강사가 가르칠 부분이 없어요.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에 관해서 탁 이렇게 맥을 짚어주는 사람을 누가 한다? 이른바 패슐레이트, 이른바 변화 촉진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역량 기반 교육훈련입니다. Competence Based Curriculum. 우리 역량 기억나시죠? 그죠? 역량은 고성과자, 맞죠? 외행성, 외행동이죠. 외적으로 관찰한 행동. 그래서 측정하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외행성 측계. 그렇죠? 성과와 관련된 외적으로 관찰된 행동. 그래서 측정하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맥클랜드가 맨 처음 역량이란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고성과자들의 행동의 특징이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성과가 뛰어난 사람을 이제 뽑아 쓰겠다는 이른바 성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량을 정립하면 되죠. 그죠? 역량을 정립하면 됩니다. 그죠? 이제는 옛날처럼 A 과장입니다. A 과장 자리다. 그죠? 인사과장이다. 그러면 연공 서열에 따라서 내 순번이 되면 내가 과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과장님, 인사 과장님 중에서 전국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쭉 관찰해 봤더니 우리 역량 모델링을 해서 기업부터 니언, 디귿, 리얼, 미엄이라는 역량이 있더라. 그러면 이걸 역량 모델링이라고 그러고요. 그럼 이제 역량 교육을 하고 역량 진단을 하고 역량 교육하는 방식으로 하면 역량 기반 교육훈련입니다. 역량 기반 교육훈련의 좋은 점은 교육훈련 자체도 그렇지만 이 역량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네가 이 갑 대리에게 역량을 진단을 해요. 그러니까 니언 디귿이 없다는 거야. 그럼 갑 대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 과장 되고 싶지? 네. 과장이 된다는 것은 과거지향적인 겁니까? 미래지향적입니까? 미래지향적인 거죠. 그러면 내가 너 역량 평가를 해봤더니 니언 디귿이 과장님이 갖춰야 될 역량 중에서 니언 디귿이 없더라. 너 니언 디귿을 하기 위해서 나한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계속 습득해 나가는지 알려줘. 부족하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지원해 줄게. 과거지향적입니까? 미래지향적입니까? 역량 교육이나 교육 자체가 미래지향적이지만 역량 평가는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은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거죠. 또 역량이라는 것이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측정하고 개발할 수 있으니까 다른 교육훈련보다는 아주 객관적이죠. 객관적이죠. 그죠? 왜냐하면 측정하고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역량은 얘기를 했고요. 역량은 첫 번째 공통 역량. 우리 이제 기억나죠? 방금 그러면 직관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인사 과장, 자재 과장은 과장이라는 것은 관리자 또는 관리자로서 필요한 리더십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인사하는 사람은 인사부서에 모여있고 자재 담당하는 사람은 자재부서에 모여있으면 이것은 기능이고 과장님이 하는 직무죠. 그러니까 자재과장님은 자재라는 기능, 직무에 관한 역량과 과장님이라는 이른바 관리 또는 리더십 역량이 필요하고요. 한편 이 직원들이 모두 갖춰야 될 역량, 우리 이게 공통 역량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역량은 정리를 하면 모든 직원들이 다 가져야 될 역량은 공통 역량이고 관리 역량은 보통 리더십, 그죠? 관리자에게 필요한 역량, 관리 역량. 직무 수행과 관련된 역량은 우리 직무 역량 또는 이걸 기능 역량이라고 하기도 하죠. 기능 역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역량 기반 교육 훈련 또는 역량 기반 인적 자원 관리의 좋은 점은 당연히 이제 고성과자들의 행동의 특징을 따라하니까 성과가 높아지겠죠. 그죠? 인력 육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합리적인,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이고, 그렇죠? 뭐가 부족한지를 이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 그에 따라서 계획 수립. 인재 육성 측면에서는, 그죠? 뭐 평가하거나 경력 또는 계획, 교육훈련인 인재를 육성하는 측면 맞죠? 그죠? 이렇게 구분해서 나왔습니다. 인재 육성 측면하고 우리 인력 관리 측면, 인재 육성 측면하고 인력 관리 측면에서 구분해서 시험에 나왔는데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력 관리 측면에서는 신규 인력의 채용이라든지 선발, 승진 보상의 기준, 인력 배치, 그다음에 직무에 대한 소유감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인재 육성 측면과 인력 관리 측면으로 나눠서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